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필명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저기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 키움 계열사 X1, 그리고 여기 랜드프로에서 이제 전임 교수로 와갖고 있고, EBS도 수업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수업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접한 것들이 많이 있죠. 참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우리가 이제 컴퓨터도 쓴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컴퓨터가 내 손안에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다가오고, 그렇죠? 결제를 갖다 은행 가서 했는데, 이제 뭐를 합니까? 은행 가서 결제를 했는데, 이제 모바일로 핸드폰으로 모바일 하면서 핸드폰을 결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삼성페이라든지, 그렇죠? 구글페이, 그렇다면 이제 어떤 미리 돈을 결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페이로 뭐를 합니까? 결제 수단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 내가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화폐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맡기면 돈을 줘야 됩니까?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돈을 맡기면 이자를 우리한테 주는 것 같죠? 지금 이제 저금리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계속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돈을 주긴 하지만요. 왜? 계속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디가 찍어냅니까? 한국은행이 찍어내죠.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유로존이 아직도 시점률이 7%가 넘어갔기 때문에 계속 뭐합니까?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죠. 물론 2008년도에 양적 완화를 했던 미국이 계속 돈을 찍어냈다가 최근에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죠.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합니까? 돈에 계속 걷어들이지는 안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유럽 같은 데는 돈을 너네는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찾아서 뭐를 합니까? 돈을 다른 데 쓰라고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금을 사고, 안전자산을 사고, 뭘 합니까? 자산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돈에 갈 데가 없으니까, 돈의 가치가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집에다가 벽에다가 돈을 바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싱가포르에 있는, 아파트가 막 50억씩 하고, 중국에 있는 진짜 소유권만 있는, 지상권만 있는 그 상하이 같은 데가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죠? 20억씩 하고. 그만큼 돈의 가치가 있다는 거야, 낮다는 겁니까? 낮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냐? 지금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도 계실 것이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 화폐의 가치가 과연 지금 현재 내가 은행에 넣어둔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부동산도 투자하고 잘하시는 거죠. 부동산은 불변하니까. 부동산 잘해. 그런데 규제를 하게 되면 세금 내야 돼. 아, 머리 아프죠? 세금 내야 되고.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계속 재테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화폐를 갖다가 페이를 갖다가 삼성페이, 구글페이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카드 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화폐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앞으로 시대, 여러분들 화폐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가상화폐 들어보셨죠? 디지털 화폐. P2P,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하는데,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비트코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전에 그냥 쳐다도 보지 않았던 비트코인이 4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500원, 100원짜리였는데, 지금 얼마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얼마? 400만 원. 400만 원. 금의 가치보다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오늘 그걸 고민을 해보면서,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거냐면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탄생 배경과 폭등했는데 앞으로 얼마까지 갈 것인지, 왜 가야지만 되는지, 왜 지금 400만 원인데 저는 1000만 원까지, 어떤 사람은 혹자들은 4천만 원까지 보고요. 에? 어떤 사람은 1억까지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 것인가?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자, 가볍게 깊이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워낙에 지금 갑자기 인구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아는 사람만 좀 알고, 기초적인 것을 좀 알고, 이거 초보 과정이거든요. 기초적인 걸 알고 왜 폭등했는지, 이걸 해도 되는지, 얼마 정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이 화폐 많이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 한 번씩은 접했을 겁니다. 자, 이건 비트코인이고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백 가지가,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래소라고 하는데 가치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들로 위주로 랭킹 10위권 안에 있는 것만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 이 한번 달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자로 되어 있죠? 비트코인은 B자로 되어 있고. 자,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더리움이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이라고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라이트코인. 가상화폐입니다. 다.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대시. 네, 대시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하고요. 이건 리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 5가지가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거래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파는 것을 거래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제 가상화폐가 가격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초창기 때 여러분들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이 이제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나가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가모토 사토시가 만든 이유가 있어요. 만든 이유가 뭐냐면 짧게 얘기하면은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무직이 터졌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한정으로 뭐를 했습니까? 돈을 풀었죠. 돈을 풀었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냥 믿고 돈이 많이 빌려주네? 사는 거야. 대출을 빌리는 거야. 무엇을 담보로? 집을 담보로 하든 신용을 담보로 하든 빌려. 그걸 갖다 뭐 하라고? 돈을 투자 다른 데 하라고 하는데 걔들이 이자를 받잖아요. 지금도 화폐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럼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화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소멸시켜야 되는데 근데 무제한으로 찍어. 누가? 미국에서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믿을 수 없다. 아니 달러도 믿을 수가 없다 해서 산 것이 금으로 산 거죠. 그래서 그때 금이 폭등한 이유가 지금 1100달러에서 95달러, 950달러 하던 것이 거의 2000달러가 폭등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기축통화도 믿을 수 없구나. 미국 망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 화폐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찍는다고 어떤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이 화폐들, 유럽 화폐들, 기축통화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던 이 사토시가 만든 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서, 인터넷 시대에서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은 왜 만들었냐? 수량을 제한했습니다. 2100만 개만 채굴되게 만들어 놓고 이 이상은 채굴되지 않게 수량을 아예 없애버렸죠. 물론 수량을 2100만 개로 제한을 했지만 그거는 2040년까지 채굴될 수 있게 미리 연산을 짜놨습니다. 지금 거의 2017년도에는 약 한 70%가 채굴됐다고 하고요. 나머지 30%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채굴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채굴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채굴? 금, 광부. 광부. 근데 금은 금광에서 캐야 하지 않습니까?
그쵸? 맥을 짚고 금광을 캐야 되는데, 이거는 그 비트코인 어디서 채굴 합니까? 맞춰보세요. 뭐, 기초 과장입니까? 어디서 캐요? 금광? 그렇죠.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1 더하기 1은 몇이죠? 하면 2. 3 더하기 3은 귀요미 막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요, 3, 루트, 컴퓨터로 할 수 없는 계산을, 공식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로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슈퍼컴퓨터로 채굴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근데 한 달에 열심히 하면은 하나 켤 수 있답니다. 그럼 하나 가격 얼마예요? 한 5대씩 돌리거든요. 그럼 하나 슈퍼컴퓨터로 돌렸을 때 하나 치고는 얼마라고 하세요? 현재 가치가? 300만 원, 400만 원. 내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누구 해요? 컴퓨터가. 그래서 고성능 컴퓨터 옆에 갖다 놓고 24시간 돌려버려요. 그럼 한 달에 하나 켜지면 얼마 벌어요? 400만 원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거기 전기세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전기세입니다. 전기세가 가정용으로 쓰면 안 되고, 그래서 뭐 공장, 공업용을 쓰는 거예요. 여기 네덜란드 그런 데에서는 그 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차로 돌려서 발전소로 해가지고, 뭐 태양광 해가지고, 원래 팔지 않습니까? 돌 같은 데 팔죠? 거꾸로 해가지고, 돌려보내서 한전 같은 데 거꾸로 계량기가 돌아가면은 돈을 돌려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 남는 것은 돌려보내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뭐를 하냐? 컴퓨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뭐를 하고 있냐면 세계 여행을 다닙니다. 오늘은 어딜 갈까? 오늘은 일본 가서, 일본의 친구들 한번 사귀어 봐야지. 일본 가. 하와이 갈 거. 응? 원격으로 컴퓨터를 하는 거야. 재밌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메이저라고 해서, 채굴하는 사람들을, 예? 광부라고 합니다. 광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이 비트코인 타산된 배경이 그건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봐봐요. 초창기 때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원짜리였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을 된 지가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자, 30 얼마였습니까? 초창기 때 2015년 7월 26일 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벌써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매매되는 대금이 세계 1위 돼버렸어요. 응? 2년 만에. 대단하죠? 원래 1위가 미국이었고, 미국이었다가, 일본이었다가, 중국이었다가, 패권이 다시 거래된 금액이 세계 1위,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5년도 7월 26일 날짜에 우리나라에 상장된 거 보시고요. 2008년도부터 했을 때는 그때 뭐 100원이었다니까. 그랬던 것들이 지금 이 당시에 33만 6천이었던 것이 현재 최고점이 얼마냐면은, 자, 보이시나요? 2017년도 5월 25일 날 468만 1,000원. 네? 하나가, 비트코인 하나가 468만 1,000원. 그럼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뭐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 비트코인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잠깐만요. 이게 쭉 빠졌어. 자, 468만 1,000원까지 됐는데, 한 계약에 하나, 비트코인 하나가 468만 원 합니다. 근데 468만 원 하는데, 이 비트코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아직 없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걸로 결제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국은 현금 인출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몇 군데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가 있긴 한데, 미국에서는 어떤 지역별로 지금 현재 네트워크가 되고 있고요. 유로존은 비트코인으로 화폐로서 인정을 했거든요. 영국 같은 데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제도화가 현재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거래소가 생겼고요. 거래소, 이거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 환전이라고 하죠. 환전소라고 하죠. 생겨있고 다 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비트코인 받는 커피숍도 생겼고. 그러면 여러분들 400만 원이잖아요. 하나 가지고 400만 원 하면 잔돈 어떻게 받아요? 네, 다 거슬러 받습니다. 소수점 8자리까지 쪼개지기 때문에 네, 2,000원도 결제가 되고 다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폐처럼 쓰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들으면서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의 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한번 앞으로 얼마가 될 것인지 한번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볼 텐데, 그러면은 468만 원에다가 지금 300만 원 밑반에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 등락이 거듭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렸던 하나 더 보게 되면 이더리움이라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가을 12월 정도가 되면 미국에서 거래소 옵션 거래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그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기초 자산이 될 것이다. 확정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라고 해서 아까 조금 전에 초반기에 보여드렸죠. 이 2대 산맥이라고 봅니다. 1등과 2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1등과 2등. 비트코인은 지금 400만 원대고 얘가 그러면 얼마에서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상장됐는데 자, 얼마에서요? 12,700원 했습니다. 그러면 12,700원 했는데 자, 얼마까지 올라갔었을까요? 자, 얼마까지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10만 원? 자, 얼마까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같이. 자, 2017년 6월 19일 날짜예요. 6개월 만에 45만 원. 몇 배가 올라간 거예요? 40배. 응? 40배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것도 마찬가지로 100원, 50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45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 2대 2개의 종목, 앞으로 1등, 2등 종목이 미국에서 옵션으로 거래가 될 것이니까 열심히 지켜보시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 가격은 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한이 되어 있다고 했죠. 2,100만 개가 비트코인은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더리움은 1억 5천만 개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런 비트 가상화폐가 생겼냐? 근본적인 이유는, 자, 중국에 보시게 되면 통화량 2001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증가되고 있죠. 에? 아니, M1과 M2가 있는데, 보는 통화라고 하죠. 내가 만약에 10개를 찍었는데, 화폐를 10개를 찍었는데, 유통되는 것은, 자, 은행이 맡겼어요. 근데 은행에 내가 돈을 찾습니까? 아니죠. 빌리죠. 근데 돈 어디 있어요? 은행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은행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빌려서 또 개인들이 주죠. 이런 거래. 그럼 또 돈은 어디에 있어? 은행에 있죠. 이런 돌아가는 것들,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본원 통화, 통화량에서 M2라고 하는데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럼 돈의 가치는 이렇게 통화가 올라가면은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소리입니까? 화폐 가치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럼 은행에서 만약에 돈이 부족해. 혹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자, 중국은 계속 버블이 생겨 있죠. 버블이 생겨 있고 중앙정부가 예산이 부족해. 부도나게 생겼다니까요? 부도나게 생겼어. 그럼 뭐해? 돈을 찍어. 돈을 찍어서 그냥 뿌려. 그 돈이라는 게 뭡니까? 부채야, 부채. 에? 부채라고. 채권을 가서 팔아. 그 나라 미국 채권을 팔아. 아, 안 되면 땅이라도 줄게. 그게 담보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땅덩어리가 크니까. 아, 야, 우리 자원 많아. 아, 자원이라도 줄게. 부도는 안 나. 근데 지방정부가 부도나게 생겼어, 지금. 아, 무한대로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화폐의 가치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죠. 맞습니까?
그런데 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제한이 몇 개라고 했으면 2,100만 개라고 했죠. 응? 자, 이더리움은 1억 5천만 개예요. 딱 제한이 돼 있어. 그러면 채굴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 채굴 다 끝났어. 어?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이제? 뭐만 남습니까? 가치만 남습니다, 가치. 가치만 남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가치를 받을 때, 여러분 초창기 때 카드 써보셨어요? 카드, 여러분들 카드의 가치를 알았습니까? 안 썼잖아요. 그렇죠? 써보니까 편하잖아.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삼성페이 그런 걸 좀 쓰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이 앞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일상화가 될 거라. 지금 아니잖아. 저는 미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 2019년, 2020년 되면은 전 세계에서 현금 각 은행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코인에 대한 업체에서 현금 인출기 각 편의점마다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삼겹살 먹으면은 돈으로 내지 않아. 카드로 지금 내고 있죠? 카드 이제 안 쓴다니까요? 앞으로 미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상화폐로 찍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앞으로.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이 수업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말만 들어갖고 한 번도 사보지 않았죠? 채굴 이런 것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네? 한 주라도 사봐. 한 주가 아니라 살 수 있습니다. 얼마치 살 수 있어요? 10만 원어치 살 수 있고 5만 원어치 살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 한 개가 400만 원이니까 400만 원 주고 사는 게 아니라 0.0001개도 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사봐. 사보시면은 나중에 진짜 이렇게 됐겠다. 가격 올라갔을 때 그럼 팔면 되겠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왜 사보라고 하냐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죠. 그렇죠? 그런데 고작 사용하는 인구가 지금 1%, 2%도 되질 않아요. 그럼 만약에 전 세계 인구가 앞으로 전 세계에서 결제 수단이 이걸로 점점 늘어났을 때, 자, 30%만 사용하게 되면 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응? 새로운 화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화폐의 가치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만 알고 있다는 이 화폐의 가치가 30%가 했을 때, 만약에 50%가 30억 명이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미친 듯이 중국인들이 사고 있는 채굴을 열심히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한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왜 1억 간다고 하는지 거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곱하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5%라고 가정했을 때, 전 세계 사용 인구가 5%라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그러면 30%만 잡았을 때 몇 배입니까? 10배죠. 약 10배잖아요. 그러면 지금 400만 원 하기 때문에 4천만 원 가는 게 맞아요. 네? 4천만 원 가야 된다니까?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더군다나 왜 이렇게 가야 되냐? 자, 봐봐요. 이제 신뢰가 더 떨어집니다. 어떤 신뢰가 떨어지냐? 화폐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는지 아시죠? 이렇게 무한대로 돈을 찍고 있으니, 자,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 보세요. 자,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M2가 지금 개인 소득이요. 개인 소득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2001년부터 개인 소득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막 지금 주식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소득은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건 이제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모든 나라들은 화폐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외환보고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어디입니까? 자, 미국의 외환보유고가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2008년도에 이제 8년도 이후에 급증했다가 좀 줄어들고 있죠. 자,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외환보유고가 감소했다는 뜻은 지금 현재 미국이 안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 화폐를 무단 찍었다가 적자를 보고 있다 이 소리예요. 무역 수지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 자, 그런데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어. 보이시죠? 지금 현재 1.25%까지 올렸죠. 에? 제로금리에서 계속 올리고 있죠. 제로금리에서 올리고 이렇게 있죠. 왜? 버블 현상. 거품이 껴있어. 거품이 끼면 어떻게 돼요? 누르면 터지죠. 부동산에서도 터지게 생겼었어요. 앨런이 그거를 인지하고 지금 계속 뭐를 합니까? 줄여주고 있는 거예요. 버블이 터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5%인데 올해 몇 프로? 두 번 더 올릴 수 있고요. 앞으로 2019년까지 3%까지 올립니다. 3%까지. 여러분, 미국이 금리를 3%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를 올려야 돼, 떨어뜨려야 돼? 우리나라 올라가겠죠. 어? 그럼 부동산이 위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이유들은 무엇 때문에? 버블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 유로존도 보시게 되면 뭐합니까? 아, 돈들이 이렇게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현재 팡창되어 있어. 버블. 종이도 버블이야. 잘못하게 되면은, 종이에, 이거 있잖아요. 벽지 같은 것도 이제 종이로 발리게 생겼어요. 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미국이 디폴트라고 하죠. 자,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례로 캘리포니아의 중부에 있는 그 차우칠라가 이달 초, 그러니까 디폴트를 선언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중부에서, 자, 디폴트라는 것은 뭐냐면 채무 불이행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위험한 국가들이 지금 한두 개가 보여요. 디폴트는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때는 안 하게 막아주겠죠. 중앙정부에서. 근데 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왜? 똑같아. 어떤 게 똑같냐면 그리스가 망하면 유로존이 붕괴되죠. 그런 것처럼 무너뜨리면 되지 않게 막을 거라고 분명합니다. 다만 뭘로 막습니까? 뭘로 막아요? 네,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계속 또 할 거라는 거예요. 중국 또한 똑같아. 중국도 지금 불안한 것은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더 불안합니다.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더 불안한 상황이에요. 무엇 때문에? 부동산 버블. 부동산 버블이 과열 경제 건설을 갖다가 경기를 부양을 했죠. 건설을 경기를 했는데 웃긴 것이 뭐냐면은 10채가, 자, 100채가 있는데 100채에서 아파트에 사람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다 됐어. 봐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자,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100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분양이 다 됐어. 분양률 100%. 분양 100%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근데 여기 아파트에 사람이 세가 걸려. 한 집, 두 집, 세 집만 사는 거야. 세 집만.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이 분양이 100%가 다 됐는데 10명이 싹쓸이 한 거야. 한 가정에, 한 가구에 10채를 살 수 있게 해놨어. 웃기죠? 자, 대출 90%. 응? 집 한 채를 사고 이 집을 담보로 9채를 더 사는 거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분양이 안 되니까 중국에 있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럼 개인들이 만약에 이 폭탄 논리라고 들어보셨죠? 만약에 이걸 자기가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평균 10억이야. 아니, 5억, 10억은 좀 비싸고.
평균 5억이라고 했을 때, 자, 5억입니다. 그럼 5억 갖다가 내놨어. 이 사람은 얼마에 내놔야 될까요? 얼마에 내놔야 돼? 6억에 내놔야 되겠지. 세금 내고 하려면. 어? 사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사간다니까. 안 사간다고. 예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지기론 터지는 것처럼 터지면 어디서 터져? 중국에 터집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 1인 몇 가구? 10채를 사는 거예요. 10채. 이게 팔려야 빚을 갚을 거 아니야. 못 갚죠? 그럼 누가 망하는 거예요? 자, 누가 망해? 은행. 이게 옛날에 벌어졌던 페니메이 회사 있죠? 담보, 모지기론 담보, 부동산 담보 업체. 미국에서 망했던 회사. 같은 케이스가 지금 같은 케이스. 그럼 망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금의 가치는 폭등할 것이요. 가상화폐의 가치는 폭등합니다. 왜? 화폐의 가치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벌어질지, 내년에 당장 벌어질지, 앞으로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버블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알고는 계시라 그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앉으세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버블이 생겼을 때 우리는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세계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잠깐만요. 이 세계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코인이 쓰이고 있는 나라가, 자, 본격적으로 쓰인 나라가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제일 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그 다음에 유로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조금 쓰고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월드컵, 이제,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가상화폐를 갖다 화폐한다고 하죠. 앞으로 미래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걸 갖다 비트코인이라든지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으로 찾을 수 있어. 통용될 수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100만 원씩 사놓으셔야 돼. 그리고 움직임을 보셔야 돼. 있죠야 손해라고 보시고. 아니면 100만 원도 비싸면은 10만 원어치 사두셔야 돼요. 사두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이 드리는 말씀은 전체 인구가 60억이란 말이에요. 예? 60억. 오히려 우리는 금융의 후진국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미친 듯이 사고 있다는 거 다들 들어서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래도 일부들이 하는데 소수야, 소수. 일반인들은 모르시고 계세요. 주식은 들어보셨죠? 주식은 하시죠? 얘도 주식이라니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알아는 두셔야 되고요. 앞으로 미래의 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역 수준은 계속 적자의 미국이야. 이렇게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걷어들이는 것은 버블 때문에 걷어들이고 있고,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마이너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채굴한 사람을 마이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 여러분들 그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가면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은행 가면은 국민은행 서버에서 관리하죠. 만약에 해킹되면 어떻게 돼요? 다 우리 정보가 노출되죠. 근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은행이 있는 게 아니라 각 블록별로, 자, 블록을 아시죠? 블록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그 블록을 갖다가 하나씩 다 연결을 해놨어요. 한 블록 한 블록 이렇게 이렇게 이 블록인데 이 블록을 이렇게 연결해놨습니다. 블록별로. 그래서 이 블록을 쭉 계속 연결해 놓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근데
이 블록체인에 뭐가 됐냐면 암호화가 돼 있어요. 암호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 암호화가 서로 공유를 하는 거야. 내가 비트코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을 갖다가 컴퓨터에 암호화를 똑같이 맞춰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은행은 서버가 어디에 있어요? 중앙에서 관리하죠. 여기서 해킹당하면 날아가죠. 근데 이 암호화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다 뭐하고? 개인 다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해킹을 하려면 한꺼번에 전부 다 해킹을 해야 돼. 그래서 해킹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쓰이는 새로운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뜨고, 왜 비트코인이 뜨냐? 핵심적인 것은 자, 제한되어 있고요. 화폐가 제한되어 있고, 두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 새로운 기술. 이 기술에 의해서 해킹을 할 수 없다. 근데 국민은행이나 농협 같은데 꼭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해킹 당하죠. 근데 이 비트코인은 해킹 당할 일이 없다.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채굴하는 사람들은 이 채굴 사업이라고 하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좀 가난해졌어. 자, 왜 가난해졌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쉬웠단 말이에요. 채굴하는데, 그러니까 초창기 때 채굴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떼돈 벌었지. 지금 하는 사람들은 약간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 그래서 효율성이 높이려면 하면은 뭐가 많아야 돼요? 장비가 좋아야 돼. 지금도 불가능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채굴하는 것인데, 채굴 마이너라고 하는데, 이 채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한 대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한 5대 가지고 운영하시면은 한 달 수익이 한 30% 정도 납니다. 30%. 한 달 수익이 한 30% 정도 수익이 나는데, 최근에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래픽카드라든지 그런 것이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5대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시면은 한 300 정도의 30% 정도의 수익, 30%에서 적으면 10% 최소 그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저도 공장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하시면 되니까 이 수업을 듣고 어떤 것을 나는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매매를 해보겠다 하는 것들은 이 본 과정에서 대시, 라이트코인, 리플 정의까지 보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의까지 보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의 장단점,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채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채굴 사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계좌 개설을 한번 해보고, 어디서 매매를 한번 사봐야 되는지, 사고 팔아봐야 되겠죠. 예? 근데 간단해요. 지갑이라고 하거든요. 지갑. 그래서 이 지갑은 누구도 훔쳐갈 수가 없어요. 나만의 고유번호. 여러분 DNA지 DNA. 여러분 본인 DNA 있죠? 본인 DNA가 똑같아요. 나만의 지갑이 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 네? 비트코인도 그렇고 모든 가상화폐는 나만 가지고 있는 지갑이 있습니다. 내 코드번호가 나하고 똑같아 또 있어? 쌍둥이도 DNA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걸 떠나서 앞으로 가상화폐의 미래는 단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계속 사용자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현재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서 기껏 1%라고 했을 때 6억 명이 되겠죠. 10%면 6억 명이고 6천만 명. 그래도 지금 5천만 명 정도가 쓰고 있다고 했을 때 1%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10%, 20%, 30%, 40%, 50%가 됐을 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럼 이건 계속 찍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상화폐가 탄생된 배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고민해보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본 수업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정의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계좌를 계산 한번 해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인지 본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한번 할만하시죠? 네, 한번 가볍게 들어봐 주시고요.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크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